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긍정뇌로 리프로그래밍이라는 책입니다. 구하나 마사노리 지음, 조여로 몽김,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매일 아침 읽으면 돈과 운이 쏟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부정적인 의식 흐름을 바꿔 긍정뇌로 리프로그래밍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긍정뇌를 갖게 되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부와 행운이 따른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와 행운을 얻으려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말버릇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면 행복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무리 말버릇을 고쳐서 좋은 말을 하고 고맙다고 말해도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고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말버릇의 문제라기보다는 잠재의식의 영향 때문입니다. 말버릇에는 의식적인 말버릇과 무의식적인 말버릇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우리가 의식해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좋은 말버릇을 들이려고 노력한다. 의식해서 좋은 말을 사용한다. 고맙다고 말한다. 이런 것은 모두 의식해서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말버릇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후자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힘들어, 왜 맨날 나만, 짜증나, 최악이야, 젠장 이런 말들입니다. 이렇듯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이 바로 무의식적인 말버릇입니다. 말버릇을 의식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도 무의식적인 말버릇이 부정적인 것들 뿐이라면 의식의 힘은 무의식의 힘보다 약하기 때문에 결국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무의식적인 말버릇, 즉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과 운이 쏟아지게 하려면 부정적인 기억을 지워야 합니다. 위에 있는 기억이 긍정적인 기억이라면 긍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현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즉, 돈과 운이 쏟아져 인생이 달라집니다. 위에 있는 기억이 부정적인 기억이라면 부정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현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긍정적인 기억이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1. 부정적인 기억의 영향을 없앤다. 2. 긍정적인 기억을 늘린다. 다시 말해, 부정적인 기억이 우위에 오지 않도록 영향력을 줄이고 긍정적인 기억을 늘림으로써 긍정적인 기억이 우위에 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잠재의식에 존재하는 부정적인 기억에는 스스로 무능하다고 느낀 기억, 스스로 형편없다고 느낀 기억, 스스로 부정적으로 느낀 기억, 자기의 부정으로 이어지는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의 기억을 멈추는 방법이 바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한 점, 안 좋은 점, 부정적인 부분을 없애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내가 충분히 멋지고 가치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기억의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기억을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긍정적인 기억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현실에서부터 멋지고 긍정적인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정돈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안에 긍정적인 나와 부정적인 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면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이지 그 사람 안에 긍정적인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투가 중요하다는 말을 듣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투를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고마워 라고 말해도 몸이 피곤하거나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을 때는 관둬 왜 맨날 나만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몸이 가볍고 활기가 넘치며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하다, 행복하다, 기분 좋다 같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는 긍정적인 내가 발현됩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내가 발현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가다듬으면 자기 안에 있는 긍정적인 나를 발현시킬 수 있으며 보다 나은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에 저장된 기억은 실제로 경험한 일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에서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면 잠재의식에 저장되는 긍정적인 기억도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몸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에너지를 정돈하고 환경을 정돈하고 의식을 정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즐거운 일이 늘어날 것입니다. 긍정뇌로 리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10분씩 걷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몸 상태를 정돈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느끼면 자기 안을 들여다보며 원인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몸 상태가 좋아지면 정신 상태도 개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몸 상태가 정신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몸 상태는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에너지, 환경, 의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 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몸 상태를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서 좋은 일을 경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10분씩 걸으면 좋은데요.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걷기는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걷기는 지방 연소, 성인병 예방, 내장 지방 감소, 고혈압 개선, 혈당치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좋습니다. 몸을 정돈한다고 하면 신체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은 몸에 걸치는 것, 옷차림도 중요합니다. 옷차림에는 각자의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몸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나 연애를 할 때는 옷차림에 많은 신경을 쓰기 마련입니다. 또 기분이 우울할 때 화려한 색감의 옷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분이 우울하면 옷도 어두운 색을 고르게 되는데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면 전체적인 상태도 좋아집니다. 그에 따라 좋은 일을 경험할 가능성도 당연히 커집니다. 옷차림은 기분, 에너지, 건강이나 영양 상태 등과 달리 눈으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 써서 챙기기도 쉬운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상태가 좋지 않은 옷은 피하고 상태가 좋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단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낡고 헌 옷을 입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깨끗함과 편안함은 그 옷을 입은 사람의 품위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품위 있는 옷차림은
전체적인 상태를 좋게 만듭니다. 또 긍정뇌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믿어야 합니다. 몸을 정돈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마음 정돈입니다. 자기 자신을 좋아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좋아하고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단정해야 합니다. 좋아하고 믿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지금은 좋아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좋아할 만한 점을 찾아보려 해도 이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찾기 어렵고 만약 찾더라도 주저하게 됩니다.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단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좋아하고 믿기로 정했다고 해서 반드시 좋아할 만한 점, 믿을 만한 점이 바로 찾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는 드문 편에 속합니다. 마음속으로 정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망설여지기도 할 것이고 오히려 스스로 좋아할 수 없는 점이나 믿을 수 없다고 느끼는 점이 자꾸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 전부를 좋아한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내 전부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좋아진다. 나 자신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음을 정돈해 나가면 됩니다. 또한 물건을 정리해야 하는데요. 인간은 다음과 같은 것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장소, 주로 시간을 보내는 장소, 함께 지내는 사람. 그러므로 환경을 정돈하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이며 늘 명심해야 할 것은 물건 버리기와 물건 쌓아두지 않기입니다. 막상 정리하려고 하면 이 물건은 또 쓸 일이 있을지도, 이 옷은 언젠가 또 입을 기회가 생길지도, 이 책은 다시 읽고 싶어질지도 하는 생각에 미련이 남을 것입니다. 버릴지 말지 고민이 되는 물건이 10개라면 그중 2개 정도는 정말로 다시 필요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2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2개를 골라내는 것이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전부 정리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건을 버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버린 2개가 다시 필요해지더라도 그때의 나에게는 그 2개를 다시 손에 넣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주위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우연히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필요해질지 모르는 2개 때문에 10개를 전부 내버려 둔다면 분위기는 바뀌지 않고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기만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을 들여 올바른 습관을 만들어 긍정뇌를 갖도록 알려주는 책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부와 행운을 안겨준다고 하는데요. 이 책 긍정뇌로 리프로그래밍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돈과 운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